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의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정치권을 지금 현재 뜨겁게 달구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 콜로라도 경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라고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이 판결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한 이것이 대선 전에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인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파장이 작지 않다고 전망을 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파장이 트럼프가 유리하느냐 아니면 불리하느냐 라는 걸 따졌을 때는 이 선거판을 잘 읽는 사람들은 끝까지 내년 11월 선거 결론을 두고서 할 때는 오히려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이 상황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입니다. 연방법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수정헌법에 남북 전쟁이 끝났을 때 북군이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북 노예제를 계속 유지하라고 주장하는 남부군을 이끌었던 이제 남부 지도자들 그리고 남부 그런 세력이 큰 남쪽의 각 주마다에서 이긴 북군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 하면은 그걸 반란이라고 보고 반란에 나섰던 이런 그 사람들은 선출직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수정헌법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서 작년 말에 콜로라도 공화당 안에 있는 트럼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콜로라도 주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트럼프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나올 수 없다. 그랬는데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콜로라도 그 대법에서는 기각을 시켰다가 그 지방 법원에서는 기각식을 시킨 걸 주 대법원 항소심에서 내년도 여기에는 트럼프 이름을 올릴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지금 이번 3월 달에 있습니다. 콜로라도 예비 선거는. 그러니까 3월 5일에 치러지는 슈퍼투스데이에 콜로라도 예비 경선에 공화당 후보로 트럼프 이름이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판결을 했으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바로 이제 연방 법원에 이제 항소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이걸 따져달라. 그러면 이제 미국 법이라는 거 집행되는 일정이 되게 길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법원에서는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 정지. 그러니까 콜로라도 주에서 판결한 것이 효과를 갖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 놓고를 볼 때 이게 앞으로 이렇게 놓고를 볼 때 트럼프 캠프 쪽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짓죠. 왜냐하면 지금 선거판이고 그 트럼프가 올 한 해 동안 계속 그 형사법에 저촉되는 거에 시달렸잖아요. 시달리고 법원에 출두를 하고 조사를 받고 기소를 당하고 계속 그렇게 할수록 트럼프의 지지층은 결집이 되고 커지고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콜로라도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는 공화당 내에 반 트럼프 사람들이 제기를 했지만 이거를 판결한 거는 콜로라도는 민주당 정부입니다. 민주당의 법원, 민주당의 주에서 결정을 했다고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정치적 불이익을 당했다고 이게 확 퍼지고 있죠.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실행되기는 좀 어렵고 이 법원 이 프로세싱을 볼 때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미국 정치판의 정서는 어떤 거냐면 여론몰이는 정치권 안에서 판결은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가 하는 거다. 이게 그냥 덮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트럼프 캠페인 내에서는 내비둬라 우리한테 불리할 것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고 보면은 트럼프가 그 콜로라도 대의원을 못 갖고 오면은 공화당 내에서 불리한 거 아니냐 이제 막 하고 할 때요.
트럼프의 목표는 공화당에서는 이미 뭐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네. 내년도 11월에 내가 바이든 권력으로부터 민주당 권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얼마나 불이익 당하고 있는지를 계속 그 캠페인에 넣고 있는 거. 그래서 자꾸 나를 사법 처리해달라고 민주당 쪽에다 이 염장에 불을 확 지르는 언사를 구사하고 있는 게 이제 트럼프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선거를 볼 때에 이런 측면을 전제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볼 수 있고 또 흥미롭다. 좋은 표현일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이 선거판에 아주 뜨거운 뉴스 이렇게 뉴스를 달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대표님 예전에도 미국의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한 주에서 대통령 후보의 이름을 투표지에 올리지 말라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전에 미국 이 역사를 볼 때에 네. 대통령을 한번 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임기가 끝나고서 재선을 못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말에 소송이 제기되고 기소가 당한 상황에서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예가 없습니다. 딱 한 번이 있는데, 1890년대 말인지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아마 첫 번 해서 떨어졌다. 그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한 번 더 한 예가 있는데 그 대통령 무슨 법적인 이런 하자가 있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예는 없었기 때문에 예측 불가, 굉장히 불확실성 안에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치러지기 때문에 이 선거판은 전문가가 없다.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제가 이게 아주 근본적인 제가 질문을 좀 한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판결이 확정이 된다. 연방대법원에서도 오케이 확정이 됐다. 그럴 경우에 콜로라도주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이름이 없이 투표를 치렀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럴 경우에 콜로라도주 주민들은 저 사람은 우리는 찍지도 않았는데 우리 투표지에는 이름도 없었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저 얘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보면 그 콜로라도 주의 공화당 내부 사정을 봐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수고요. 현실적으로 그런 반응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만일에 반트럼프 그 공화당 권력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사실 미국의 방식은 이랬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고치겠구나. 라는 걸로 가지. 지금 미국이 그래도 가는 거냐. 앞을 보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미국은 책임을 묻거나 처벌보다는 복구와 회복과 앞에 계획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콜로라도가 미비합니다. 사실 이 공화당 경선에서 지금 경쟁은 각 주에 다니면서 커커스다 프라이머리다 이런 걸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주에서 이기면 그 주에 그 대의원 수가 있습니다. 당 대의원. 델리게이트라고 그러죠. 델리게이트를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델리게이트를 한 사람이 1등하면 1등이 다 갖고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예비선거에서 득표 퍼센테이지로 갖고 가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콜로라도는요. 전체 공화당 대의원 미 전역에 2,480명일 겁니다. 그런데 콜로라도가 37명이에요. 38.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를 결정짓는 데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주는 거는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콜로라도의 유권자로서는 큰일이죠. 큰일이고서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나머지 크리스티나 니키 헤일리라든지 비백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드산티스도 속으로다가는 콜로라도에서 우리가 경쟁하는데 트럼프 이름이 없고 우리끼리면 우리가 좋지 않냐? 그렇지만 트럼프의 위세 때문에 부당하다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가 비백 라마스와미 신예 아주 트럼프 키즈죠. 그 사람은 나와가지고 나머지 후보들도 이거 부당하다고 우리 다 참가하죠. 뭐 이런 발언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엉뚱할 수도 있는데 미국은 대통령 투표를 간접 투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정치권 그렇습니다. 안에서 우리 이거 간접 투표하지 말고 직접 투표를 하자 뭐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오나요?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네. 공정한 직접 투표하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대의원이라든지 슈퍼 델리게이트를 뽑아가지고 각 주에서 통해서 하지만은 네. 이게 다 인구 비례와 그리고 그 주가 갖고 있는 부의 비례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 놓고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만 지금 이 그 학자들 간에 논의되는 거는 네. 이 대통령 본선거 제도가 승자 독식이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 이를테면 암만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에 가서 잘한다 하더라도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없는 거죠. 거기는. 그렇죠. 결국에는 그리고 뉴욕에 와서 트럼프가 암만 잘해도 뉴욕주는 트럼프가 이길 수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승자 독식이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 제도에서 이거야말로 간접 선거에 갖는 폐단이거든요. 네. 이거는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은 굉장히 그냥 끝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하. 그렇지만 그러니까 각 주의 그 대통령 선거인단이 주 하원의원에 플러스 상원의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가 51명이면은 거기다가 하원의원이 51명인가 그렇죠? 네. 거기다 2명을 더하면은 53명이 캘리포니아의 대통령 선거인단이죠. 네. 네. 제가 사는 뉴저지는 12명에 두니까 14명이죠. 그거는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의 인구의 비교, 재력의 그렇죠. 비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렇죠, 뚱한 그렇죠. 배분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직 많은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제도가 아닌가라고 하지만은 승자 독식은 문제가 있다. 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예비 경선에서 퍼센테이지로 다 배분을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1등이 누구 2등이 하고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선거인단 수를 나눠 갖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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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 수를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 가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음 주에 한번 더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미국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